네,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1군단, 육군 1군단이요. 북한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훈련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했던 거지만 올해 최초로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평양 각오하라 그 얘기죠. 그 영상과 함께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4년의 훈련 장면인데요. 네. 미국 워싱턴 인근의 폐 발전소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미 육군 1군단이 네. 북한의 핵실험을 상정을 하는 그런 시설에서 네. 공격하는, 그래서 WMD를 제거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게 한반도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물론 핵이죠. 네. 북한 핵입니다. 북한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네. 기회가 왔을 때 저것을 제거하는 것, 네. 그것이 미국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작전 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유사 상황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핵물질 확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걸 염두에 둔 거죠. 네, 저 1군단이 상당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부대인데요. 옛날에 그 의정부에 있을 때 한미 1군단이라고 그래서 한국군하고 미군 사단을 엮어서 군단을 만든 세계 최초의 연합군단이었고요. 그게 확장돼가지고 지금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진 부대거든요. 네. 지금은 철수해서 미국 포트 루이스로 갔나요? 좀 철수해 있는 상태인데 네. 유사시가 되면 한국으로 달려오는 첫 번째 육군 부대가 1군단입니다. 그래서 1군단의 임무가 뭔지를 짐작하게 하는데, 자, 저는 원자력 발전소 국내에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가보면요, 온갖 차단, 영화에 보면은 뭐 이렇게 홍채 인식하고 지문 인식하듯이 온갖 차단 시설들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내부 설계를 모르면 들어가면요, 갇혀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부수면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저기를 타격하면 어떻게 돼요? 확산이 되죠? 네. 그건 조용히 싹 포장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저 내부 설계도까지도 입수하는 어떤 공작 활동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건 상당히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본인들도 피폭 될 수 있으니 방어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 1군단이 아마 저쪽에 작전 지역일 텐데, 저 부대 말고도 우리 한국군에도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 같은 부대가 들어가서 어떤 지리적으로도 익숙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네. 훈련들을 쭉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D-Day가 되면은 접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군단 홍보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북한 보시라.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다. 긴장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태국에 우리 해군과 해병이 훈련을 벌였습니다. 연합작전 훈련이었는데 그 장면 역시 이 모습이죠. 네, 네. 우리의 천왕공 함인가요? 아마 그렇죠. 우리 네. LST 함정인데, K2 흑표 전차 같습니다. 저거 바로 물에 들어가면 깔아놨는데 뭐가 배가 동기부양전 같은 네. 하나의 배에 싣고 나갑니다. 자, 태국에서 실시한 그 훈련, 다국적 연합 훈련인데요. 한국 전차가 외국에 상륙하는 거는 월남전 이후 최초 아닌가요? 여기 자유투 부대 때 전차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었나요? 더군다나 상륙은 아마 외국 상륙은 네. 처음일 겁니다. 이건 우리 K의 수륙 양용차고요. 네. 장갑차. 많이 갔네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자, 우리 해군과 해병이 공히 참여했고요. 이제 연합작전 훈련, 상륙작전 훈련까지 하는 겁니다. 이 영상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영일만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훈련 상당히 큰 규모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연합작전 훈련 모습, 저 태국까지 가서 하는 모습 다 공개하고 저거는 있는데. 해병대 특수수색대 같습니다. 저게 네. 가장 먼저 들어가서 비치를 점령하고, 저거는 이제 해병대가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네. 입체 고속전을 하는 건데, 뒤에서 차단해놓고 앞에서 전차하고 장갑차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미군이네요. 네, 우리 해군과 해병 병력 440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일개 대대 정도. 네. 자, 그런데 이제 북한 역시 좀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데요.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사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징후를 포착해 때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동식 발사대가 있을 때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이잖아요. 근데 네. 이동식 발사대라 그랬어요. 네. 이게 이제 TEL, 텔이라 그러는데 네. 전화란 텔레폰이 아니고요. 네. 트랜스포트, 네. 그다음에 이렉션, 네. 그다음에 론치의 약자입니다. 네. 저 트럭을 얘기하는데 저 차가 가서 아무데나 쏘는 게 아니고 개활지가 있고요. 집안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늘 정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저 차들이 어디에 가는지는 대충 알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걸 딱 D-Day가 되면 무조건 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방정보국 국장이 자, 북한의 KN-08 화면에 보셨던 저것 실험 비행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미 배치 단계, 초기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고 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실험 비행한 적이 없고요. 네. 엔진을 한번 연소 시험만 했었죠. 네. 자, 저건데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화면에 저희가 두 종류를 꺼내놨습니다. KN-08.
2008년도에 개발된 그런 뜻이겠죠? KN-08인데 아닐 겁니다. 2012년 공개된 것과 15년 공개된 것 두 종류인데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게 저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저렇게 개량이 이루어지나요? 길이가 더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네. 좀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같은 거리를 날아간다고 하는 중국의 동풍 미사일은 저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그 저기는 아직 핵탄두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재래식 탄두가 올라간다고 해도 네. 그렇지. 그래서 저거는 마법이라 그래서 모형이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모형이라면 나무를 깎았다 그 뜻인가요? 나무나 종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이번에 이제 그 광명성 4호를 날릴 때 보니까 사거리가 한 1만 킬로미터 가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뭐 수십 미터가 되는데 17미터, 19미터 정도라면 연료가 작아서 만 킬로 안 날아요. 더군다나 이건 고체 연료를 쓸 텐데.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대남 실리전, 대미 심리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그런 것을 또 우리도 물론 대비를 해야 되니까 미국도 저런 네. 걸 발표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평양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서 KN-08로 불리는 이동식 장거리 탄도 미사일. 자 이렇게 위용을 자랑하는 척하면서 차에 싣고 지나는 가지만 저게 실제 무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저 차량이 저게 다 중국제입니다. 중국이 네. 북한하고 무역 거래 안 한다고요. 저 다 중국제예요. 저러니까 자꾸 중국이 비판을 받는 거죠. 네. 자 지금 보이는 저 운반 차량, 그 운반 차량이 똑같은 모습을 한 중국제 차량이 이제 언론에 공개된 적도 있고 있는데, 자 중국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지 자기는 판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 어떻게 밀수해왔나요? 예, 그렇게 됐다고 뭐 설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다음 소식 한번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